이 영상은 모든 분께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밥만 먹으면 어지럽거나 기운이 쭉 빠지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 중 뇌가 가장 부담을 받기 쉬운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밥을 먹은 직후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식사를 마치자마자 움직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로 산책을 나가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몸을 계속 움직이죠. 그런데 저는 오랜 시간 진료 현장에서 이 식후 습관 때문에 어지럼이나 집중력 저하를 겪는 분들을 반복해서 만나왔습니다. 특히 50세 이후라면 지금 하고 있는 식후 활동이 뇌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오후 2, 3시쯤이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중요한 일을 하다가 헷갈리고 이름이나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 느낌. 대부분은 이걸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진다고요. 물론 노화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변화가 모두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뇌가 하루하루 과도한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의 신경세포는 매우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나 혈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상황이 반복되면 뇌는 그 변화를 계속 감지하며 적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 뇌의 에너지 사용 효율이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간 반복될 경우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비교적 빠르게 올라갑니다. 특히 흰쌀밥 위주의 식사는 더 그렇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흰쌀밥 한 공기를 먹은 후 혈당이 최고조에 도달하는 시간은 대략 30분 내외입니다. 이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우리 몸이 적응할 준비를 할 여유도 주지 않을 정도로요. 그 다음에는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다시 내려가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뇌는 혈당과 혈류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뇌의 미세혈관은 이에 맞춰 확장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이 조절 과정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의 폭이 크고 여기에 무리한 활동이 더해지면 뇌는 안정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계속 일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 분들의 경우 혈관 탄성도가 감소하면서 이런 급격한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반복된 혈당 변동이 오전보다 오후에 특히 피로감을 느끼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식후에 바로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류와 근육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가 동시에 필요해집니다. 우리 몸은 제한된 혈액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혈류를 전략적으로 분배해야 하는데 이를 우선순위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직후에는 소화와 영양 흡수가 긴급 과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자동으로 소화기관과 간으로 더 많은 혈류를 보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분들에겐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어지럼, 멍함, 피로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에서는 포스트프란디알 손해 혈류 감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큰 식사 후나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 직후에 이런 증상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자주 반복되면 뇌는 계속해서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불안정성이 누적되면서 뇌의 신경가소성, 뇌의 학습과 적응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현상이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 채 이미 뇌가 누적 피로를 쌓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지난 진료 경험을 통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치료가 아니라 생활관리 차원의 도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의도적인 안정입니다. 식사 직후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가능한 한 몸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소파나 침대에 편안하게 기대거나 누우세요. 이렇게 하면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게 되어 뇌로 가는 혈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정신적 활동도 함께 제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뇌는 신체 활동뿐 아니라 정신적 활동으로도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완전한 휴식으로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불편하지 않은 자세를 찾는 것입니다. 가슴이 너무 눌리지 않도록 하고 목과 머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자세가 좋습니다. 만약 누워있기가 불편하다면 쿠션을 이용해 반쯤 기대앉는 자세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간은 뇌와 몸이 안정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20에서 30분의 의도적인 휴식이 하루 3번씩 반복되면 1년으로 계산했을 때 꽤 의미 있는 시간이 축적됩니다. 두 번째는 호흡 조절입니다. 호흡과 자율신경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무의식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교감신경 활성화 상태와 부교감신경 이완 상태 사이의 균형이 우리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식후에 바로 움직이면 몸은 여전히 활성화 모드에 있게 됩니다. 반대로 식후에 숨이 가빠지거나 얕아지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길게 내쉬는 호흡을 반복해 보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4초에 걸쳐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숨을 멈춘 후 6초 이상에 걸쳐 천천히 입으로 내쉽니다. 이 호흡을 식후 10에서 15분 동안 5에서 10회 반복하면 교감신경의 활동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실제로 이런 호흡 기법은 심박변이도 심장박동의 변화를 통해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자율신경의 안정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런 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식후 불편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 분들의 경우 심박 변이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의식적인 호흡 조절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가 마무리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식후 일정 시간 동안 몸을 안정시키면 신경계는 이제 급한 소화 단계가 지나갔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소화는 단순히 음식이 위장을 통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효소 분비와 혈류 조절까지 모두 포함된 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뇌와 신경계가 소화 모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후 30분 정도 몸을 쉬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소화기관으로의 혈류 배분이 최적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소화 효율이 높아지고 혈당 안정화도 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 조절도 점차 안정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밥을 먹자마자 계속 움직이면 몸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게 되어 소화기관보다는 근육과 뇌에 혈류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소화 효율이 떨어지고 위에 더 오래 머물렀던 음식이 더 큰 혈당 변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식후 컨디션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더 잘 실천하기 위한 보조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식단 조정입니다. 가능하다면 흰쌀밥 위주의 식사보다는 현미, 보리 등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하는 식사를 고려해 보세요. 흰쌀밥의 혈당지수 GI는 약 70에서 80인 반면 현미는 50에서 60, 보리는 40에서 50 정도입니다. 이 차이는 혈당의 상승 속도와 폭을 크게 줄여줍니다. 혈당 변화가 완만하면 뇌가 받는 혈류 부담도 당연히 작아집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가 식후 뇌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식사 순서 변화입니다. 식사 순서를 채소나 단백질 밥순으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 후에 탄수화물을 먹을 때 혈당 상승 속도를 약 30%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섬유질과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식후 활동 타이밍입니다. 충분히 쉰 뒤 30분에서 1시간 후에는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쯤이면 초기 혈당 급상승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가벼운 신체 활동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밥 먹고 누우면 소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편안한 휴식이 반드시 소화를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긴장을 풀어주면 소화가 더 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위의 연동 운동이 더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자세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완전히 누우는 것보다 30도 정도 기대 앉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료진과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요즘 들어 건망증이 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자주 멍해진다면 이건 겁을 낼 신호가 아니라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라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한 번에 망가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 없이 부담이 쌓이면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조절하면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이 습관을 유지해도 오후 시간대의 피로감이나 멍함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보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개선은 단순히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실질적인 안정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식후 습관은 생각보다 하루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쌓입니다. 작은 습관의 반복이 뇌의 기능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그것이 수년에 걸쳐 큰 차이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매 끼니 후 잠깐이라도 몸을 쉬게 해준다면 10년 후의 컨디션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과 뇌를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병원에서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 선택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밥을 먹은 뒤 조금 쉬어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앞으로 당신의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